해보자. 일단 첫 번째, 여기 비치비치네. 그냥 바로 시작하자 그냥. 일단 명제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죠. 참가 거짓을 따질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합을 정의할 때 객관적 기준이 필요했죠. 똑같습니다. 명제도 똑같습니다. 뭐냐면 참가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그죠? 구별이라고 해서 구별. 구별이라고 하는 게 무슨 얘기야? 제가 참이야 거짓이야가 명백하게 판정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어떤 뭐 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에 관한 이야기죠. 뭐 좋은 예제는 아니지만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좋은 예, 뭐 코로나에서 우리가 다음 주 4월 6일 날이 개학이다. 참이죠.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모르죠. 아직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명제라고 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엄밀하게 따지면.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뒤에서 배우는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우리 보통 조건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 가정법하고도 연결이 되죠.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가정법.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첫 번째 보시면 명제, 참거짓을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으니까 주로 이렇게 됩니다. 미지수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예를 한번. 자, x 더하기 2가 5다라고 해봅시다. 이거는 조건이겠죠. 왜 조건일까요? x가 3이면 참이 되고 x가 뭐 3이 아닌 뭐 0이 되면 거짓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보통 방정식이나 부등식의 경우를 조건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책 봐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식 중에서 그 미지수 값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판별되는 것. 분명히 판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나와 있죠? 진리집합이다. 그 전에 이 조건은 일반적으로 소문자 PQR 이런 문자들을 많이 씁니다.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진리집합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제 갑자기 집합을 들이미는 건 뭐냐면 이 조건 중에서 조건이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서 뭐죠? 조건이 참이 되게 하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원소를 갖는 집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조건 P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X는 4의 배수다. 그럼 우리는 이때 진리집합 그냥 한글로 일단 쓸게요. 진리집합은 소문자 P를 조건으로 썼으면 우리는 대문자 P를 갖다가 집합으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보통 그대로 소문자를 대문자로. 그래서 얘를 어떻게 씁니까? 4, 8, 12, 점점점 이렇게 원선화율법으로 표현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진리집합은 그 중에 조건이 참이 되도록 하는 것만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니까 진리집합 읽어볼까요? 전체 집합의 원소 중에서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모든 원소의 집합을 이야기하자. 이렇게 사용이 되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왔죠? 부정이라는 게 나와요. 부정한다는 여기서는 이제 낫의 의미인데 진짜 말 그대로 부정하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조건이 P였으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나P 이렇게 쓰는 거죠. 나P. 읽을 때 보통 물결이라고 읽기도 하지만 실은 정확한 용어는 낫입니다. 낫. 그래서 영어에서 얘기하는 그 나P 이렇게 된 거고요. 또 한 가지 특징은 뭘까? 나P를 한 번 더 낫 부정하면 얘는 뭐가 될까요? P가 되겠죠. 또 이제 뭐가 있냐면 P and Q 요거를 갖다가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and라고 하는 형태를 부정하면 not P or not Q로 갑니다. 그러니까 and하고 o는 서로 간에 이렇게 상반되는 관점으로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집합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 not P다라고 하는 걸 집합으로 쓰게 되면 진리집합 P가 아닌 거니까 얘는 여집합으로 쓰겠지. 그럼 이건 똑같은 맥락으로 여집합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겠고요. 이해되실까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not이니까 그럼 이거 뭐가 되냐면 여기 해당되는 P다라고 하는 것을 진리집합을 not으로 고쳐주고 and를 우리는 교집합으로 주고 Q다라고 하는 진리집합을 주고 그걸 부정하자라고 하면 뭐가 되죠? P의 여집합, 합집합, Q의 여집합이 된다. 드모르간을 쓴 거죠.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라고 요청되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진리집합입니다.
참이 되게 한다라는 거죠. 참이 되게 한다. 그럼 일단 이렇게 하나 보면서 정리 한번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 버전은 뭐냐면 원래 정확한 용어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입니다. 설명해 볼게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한번 잠깐 봅시다. 우리가 조금 전에 명제는 분명히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조건은요,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된다고 했었어요. 그러면 야, 조건 명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서 미지수가 있나 보다. 그러니까 미지수가 있는 형태인가 보다. 근데 명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조건 명제는 뭐야? 아,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반드시 참인지 거짓인지 따져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써볼게요. 우리가 보통 조건 명제는 구성 자체가 어떻냐면 P이면 Q이다라는 형태의 조건을 두 개를 씁니다. 아까 소문자는 주로 이제 조건을 쓰는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P면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하냐면 가정, 그죠? 우리 가정 얘를 우리는 결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표시하기로는 어떻게 쓰냐면 P면 Q이다를 이렇게 화살표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기호적 의미. 쌤 그러면 이 조건 명제라고 했으니까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조건 P에 관한 진리집합 라지 P를 찾습니다. 조건 Q에 관한 진리집합 라지 Q를 찾습니다. 그래서 P의 모든 원소가 Q의 부분집합이 되면 우리는 이 조건 명제가 참이다라고 읽습니다. 근데 만약에 P에 있었던 집합의 원소 중에서 Q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면 이 조건 명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거짓이라고 읽습니다. 봅시다. 자, 2번에 있었는데요. 두 명제 PQ에 대해서, 두 조건 PQ에 대해서 P면 Q이다의 기호는 저렇게 나타내고 P를 가정, Q를 결론이라고 한다. P면 Q이다의 참거짓과 진리집합의 관계는 두 조건 진리집합 PQ라고 대문자로 썼을 때 앞에 있던 조건의 진리집합이 뒤에 있는 조건의 진리집합으로 포함이 되면 참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 뭐다? 거짓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죠. 자, 그럼 거기다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줄래? 이거 좀 그려줄래? 벤다이어그램 하나만 그려줘. 그리고 이쪽을 색칠할게 제가. 그리고 우리는 이걸 지난번에 집합으로는 어떻게 쓸 수 있지? 현재 이거 어떻게 쓰지? P 차집합 네, 백이라고 읽으시면 내가 가만 안 둔다 그랬어. P 차집합 Q. 차집합이야, 차집합. 이 P 차집합 Q는 어떤 역할을 하나 봤더니 P의 진리집합 중에서 Q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죠? 그럼 다시 말하면 이 부분집합 관계가 형성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게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라고 읽어야? 반대되는 얘다. 이 조건 명제가 참이 되는 형태를 못되게 하도록 만드는, 즉 거짓이 되게 만드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이걸 우리는 발레라고 한다는 거죠. 그것도 한번 기록해두고 보세요. 가끔씩 학교 시험에서 이 발레에 대한 형태를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표현할 때가 가끔씩 있어서 소개를 좀 드려봅니다. 네, 그 내용이 거기 없어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본 거고요. 자, 그럼 다시 머릿속에 좀 정리를 해볼까요? 다시. 자, 일단 명제는 참과 거짓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수식. 조건은 상황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해. 미지수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그래서 소문자로 표현하는데 조건 중에서 참이 되는 것만 우리가 골라낼 거야. 그게 진리집합. 그래서 우리가 그걸 부정하는 거 저렇게 집합이나 문자로 보여드렸고, 우리가 실제로 배우는 오늘 과정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조건 명제인데, 이 조건 명제의 의미는 조건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제, 즉 참과 거짓이 정확하게 구별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방법은 두 가지 조건의 각각의 진리집합을 찾아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참, 안 되면 거짓,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리가 좀 어려워요. 집합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은 정신을 좀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뭐 그 얘기에 다른 얘기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럼 잠깐 이것까지만 한번 잠깐 가보자. 자, 뒷전 한번 잠깐 넘겨보시면 네. 거기 뒤에 나오는 개념 다지기를 한번 잠깐 빨리빨리 한번 좀 잠깐 보여드릴게요. 너무 어려운 거, 너무 쉬운 거 그냥 애매모호하니까 그냥 거기서 봅시다. 말이 꼬이네. 1번에 1번부터 봐볼까?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세요 라고 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부정은요 서술어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일단 1번 봐보자. 2는 6의 약수다.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이게 약수가 아니고 2는 6의 약수가 아니다 이렇게 가겠죠? 그럼 그게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 거짓이죠. 2는 6의 약수가 맞죠? 자 2번 가볼까요? 루트 3은 유리수다를 부정할까요? 그럼 서술어가 유리수였거든요. 부정하면요. 루트 3은 유리수가 아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리수다라는 거죠. 무리수다. 자 그러면 루트 3은 무리수다. 참이죠? 3번 봐봅시다. 정삼각형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다를 부정해보라 라고 했으니까 부정하면 정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어떻습니까? 맞죠. 맞죠. 이등변 삼각형 안에 정삼각형이 있으니까. 4번을 부정하라고 하면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로 접근해 주시면 되고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 맞죠. 평행사변형의 내용 중에 마름모가 있는 거니까. 에이 좀 헷갈리는데요? 그럼 봐봐 그러면. 여기 앞쪽에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한 거잖아. 그죠? 마름모이면 평행사변형이다. 그럼 평행사변형이 뭐뭐 있어? 직사각형이 있고 마름모 있고 정사각형. 우리가 굳이 진리집합으로 쓴다면 이렇게 되겠죠. 세 종류. 여기는 어차피 하나밖에 없잖아. 마름모잖아. 그럼 어때요?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죠? 참. 그렇게 해서 부정이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럼 2번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래? 그러면 2번에 1, 2, 3, 4번 한번 풀어볼래? 다음 명제 참고짓을 판별하라 그랬어요. 판별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면을 기준으로 하는 뭐가 필요해? 진리집합이 두 개가 필요해. 얘는 부정을 따로 말하지 않아. 그렇죠. 문제에서 부정을 물어보진 게 아니니까. 자, 한번 가볼까요? 1번. x가 소수이면 x는 홀수다 그랬어요. 그럼 각각의 진리집합을 따져보면 맞아요? 거짓. 거짓이에요. 거짓. 왜 거짓이죠? 소수에는 인자 들어가. 짝수 2가 유일하게 하나 있으니까. 그 앞쪽으로 이렇게 써보는 거죠. 2, 3, 5, 7 점점점. 뒤에는 1, 3, 5, 7 점점점. 앞에 있던 2가 뒤에 부분집합이 되지 못하는 대표적인 발레가 됐죠. 1번 거짓. 2번 x가 6의 배수이면 그럼 6, 12, 18 이렇게 쓰겠죠? 앞쪽의 진리집합은. 뒤쪽의 진리집합은 12, 24 쓰겠죠? 포함관계가 성립할 수 없죠. 6 때문에. 대표적으로 6 때문에. 3번 봐볼까요? x는 0이고 y는 0. 그럼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럼 뒤에 봐볼래? x 더하기 y가 0이 되는 건요. 진리집합이 되게 많을 것 같아. 0, 0,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뭐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엄청나게 많죠? 그런 진리집합, 앞쪽은 진리집합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포함관계 성립하니까 참이 되는 거죠. 4번에다 별표를 좀 쳐주시고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겁니다. A하고 B가 무리수, 그러니까 A도 무리수, B도 무리수라면 A 플러스 B도 무리수가 되는가 볼까요? 첫째, 거짓. A 플러스 B가 무리수가 되는 거 뒤에서부터 볼까요? A 플러스 B가 무리수, 그거 안에 뭐가 있죠? 무리수 더하기 무리수가 있어요. 유리수 더하기 무리수도 있어요. 1 더하기 루트 2. 되게 다양하게 많네요. 그럼 거기서 말하는 앞쪽에 A하고 B가 무리수이면 뒤에 나와 있는 A 플러스 B도 무리수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뒤쪽에 있는 그 안에 이 A, B가 무리수라고 하는 형태가 포함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집합으로 따져보면 얘는 뭐가 되죠? 참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생각해봐봐. A, B가 무리수일 때 A가 만약에 루트 2라고 생각해봐봐. B가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한번 생각해봐봐. 그럼 A 플러스 B는 뭐가 되죠? 0이 되죠. 무리수가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는 조금 해석이 조금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다시 설명할게요.
A, B가 무리수였어요. 각각의 무리수의 상황이야. 근데 A 플러스 B도 무리수라고 그 도라는 그 단어 하나 때문에 짜증나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자. A, B가 무리수이고 이면 A 플러스 B는 무리수다. 뭐 도라는 표현보다 A 플러스 B가 무리수가 되는 건 되게 많거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도라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앞에서 연결이 된다고. 그러니까 A, B가 무리수인 수많은 상황에서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를 더하면 0이 나오니까 무리수가 아니지 않겠냐. 그래서 얘는 거짓 명제가 됩니다. 여기 조금 짜증나죠. 그래서 제가 이걸 별표 하나 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실전 문제로 좀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하나씩 보죠. 자, 유형 평가원 1번. 유형 1번부터 볼까요? 네, 유형 1번부터 볼까요? 아니, 그 프린트, 원래 그 프린트 가던 거 그대로, 거기 프린트 그 뒤쪽에 보시면 예제 문제가 있어요. 그거부터 한번 다시 한번 시작해 드릴게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예제 1번 봐보자. 평가원에 나왔던 수능이 출제됐던 그런 문제라는 거죠. 자, 유형 1번 봐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죠? 정수 x에 대하여, 그죠? 정수 x에 대하여 p라는 조건이 소문자로 쓰여져 있죠. 그럼 얘가 x에 x-11이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이거 했던 거 기억하세요? 사하고 가. 사가. 처음 들어요? 기억할. 원래 얘를 어떻게 풀죠? 0이 되게 하는 값이 0하고 얘가 11이죠? 그럼 여기 등호가 일단 포함되어 있으니까 여기다 등호를 이렇게 치르겠죠? 그 원래 그래프로는 얘가 2차 함수의 앞쪽에 y라고 치면 2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돼서 0보다 커나 같다는 원래 이쪽이에요. 근데 이걸 조금 더 기억하기 쉽게 저는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r을 붙여봐요. 그럼 제가 뭐죠? 글자가 뭐 같아요? 등호 빼면 저게 뭐 같아요? 가! 그죠? 이건 뭐 같아요? 사! 이런 뜻 같죠? 가는 가장자리, 사는 사이. 그럼 여기의 경우에는 가장자리니까 이쪽과 이쪽이 읽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답을 어떻게 읽습니까? 자, 웬만하면 문자를 왼쪽에다 항상 주세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x가 11보다 크거나 같다가 원래 기본적인 p의 진리집합입니다. 왼쪽에다 문자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순간 나중에 정리가 좀 잘 안 돼서 가급적이면 문자를 왼쪽에다 주시는 게 좋습니다. 숫자는 오른쪽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단어가 뭐가 나왔죠? 나피 그랬어요. 나피. 나피. 나피 그러면 뭐가 되죠? x의 x-1이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다가 됩니다. 선생님 등호는 어디 갔어요? 원래 등호는 사라집니다. 부정을 하면.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라고 봤더니 우리는 여기서 얘가 그죠? 여기 11입니다. 얘가 어떻게 되죠? 0과 이게 되겠죠. 이게 진리집합이네요.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진리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찾으세요. 1, 2, 3, 4, 5, 6, 7, 8, 9, 10 정답 5번 끝. 됐죠? 어떤 느낌인지 이해돼요? 이 부등식에 관해서만 여러분이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의 부정관계를 따르면 생각보다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합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진리집합, 오케이? 자, 맨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다시 봐볼까요? 1-3번. 자, 1-3번 문제 봤더니 뭐라고 요청했었냐면 전체 집합 U는요 절대값 X가 3보다 작거나 같은 형태였습니다 라고 해서 걔는 조건 제시품 썼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쓸게요. 어차피 3보다 작거나 같은 건 이거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총 7개 숫자가 전체 집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조건 PQ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일단 P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은 놈을 찾으라 그랬고 그 다음에 Q라는 놈은 X의 제곱 더하기 X-2는 0이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었단 말이야. 그럼 이거 해보자고. 이거 어떻게 가? 절대값 X가 2가 되는 항상 방정식을 해석을 하세요. 절대값 X가 2가 되는 게 뭐뭐 있어? 2랑 절대값 x가 2가 되는 거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 절대값 x 2가 되는 건 2하고 마이너스 2가 있죠. 근데 여기 글자가 어떤 글자입니까? 3입니까? 갑니까?
4죠. 4. 그럼 4이 이렇게 가져와 주시라고. 이게 나중에 훨씬 더 빨라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럼 여기 요 방정식을 풀면 얘가 1, 1에다가 2, 1에다가 마이너스 걸어서 x는 얘가 마이너스 2 또는 x는 1이 됩니다. 이렇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요 사이를 만족하는 요 집합의 원소는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1이 있었고 0이 있었고 얘가 1이 있었던 거고요. 여기는 어차피 마이너스 2하고 얘가 1이 있었던 상황이죠. 그럼 이게 라지 P, 이게 라지 Q 이랬던 거죠. 뭘 물었어요? P 또는 조건 P 또는 Q라고 물었으니까 이거는 P 합집합 Q를 문제에 접근하시면 되겠죠. 쓰겠습니다. 마이너스에 0, 1 갖다 먼저 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가 없네요. 1은 중복돼 있네요. 그럼 이렇게 4개만 써주면 되겠죠. PT 진리집합 뭐야? 네, 진리집합. 이게 진리집합이잖아요. 네. 요거의 진리집합 요거 있잖아요. 그죠? P 또는 그게 이미 합집합이니까. P 또는 Q라는 이 조건의 진리집합을 찾으라는 거였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거의 진리집합, 이거의 진리집합, 이거 합집합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거기 찾아보니까 정답은 모든 원차합을 구하라고 했나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정답은 1번의 답으로 존재하네요. 오케이. 하나만 더 가고 시간 드릴 테니까 앞에 비어있는 부분 채우세요. 오늘 이거 다 끝내버릴 거야. 유형 2번 가보자. 자, 실수 x에 대해서 조건이 다음과 같다. 일단 p를 봤더니 x는 a 뻔하잖아. 그냥 하나밖에 없잖아. q를 봤더니 쌤 2차 부등식이네요. 부등식 되게 많이 나오네요, 쌤. 맞아요. 왜 많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 부동의 방향도 짜증나지만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도 짜증나니까. 자, 가보자. 어떻게 돼 있어? x-가 4, x 더하기 얘가 1이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어요. 얘가 사이야 가장자리야. 4. 사이지, 사이. 4, 4, 4, 4. 아자 붙이면. 그럼 뭐야? 0, 0 되게 하는 값이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하나는 얘가 4였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게 편해진다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 P면 Q에다가 참이 된대요. 참이 된다고. 요 X는 A가 요 해당되는 진리집합 요거에 부분집합으로 들어가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A의 최대값은 뭐가 될까요? A가 가장 큰 게 뭐야? 4. 4. 정답은 그래서 4번. 이게 평가원에서 나왔던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에서 냈던 문제가 이런 거라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야 그냥 일단은 조건 명제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모이면 대부분 방정식이나 부등식일 거야. 되게 컸죠? 깜놀했죠? 현수가 돌아가지고. 아, 예. 눈에 알겠어요. 근데. 글쎄. 4번 다시. 아니야 이거만 하고 이제 가면 됩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자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과정의 진리집합들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연습만 하시면 돼. 그게 아까 4, 가 뭐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하나만 더 볼게요. 2-3번 문제. 전체 집합 U에서 정의된 세 조건의 진리집합을 각각 PQR이라고 할 때 R은 P 차집합 Q에 포함되어 있는 관계가 성립을 한다. 보기 중에 참인 명제만 있는데 골라봐라 라고 했거든요. 그림 좀 그려볼까? 무슨 얘기야? 벤 다이어그램. 한번 그려보자. 전체 집합 U. 그럼 거기서 PQR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럼 일단 첫 번째 P하고 Q를 이렇게 잡아줘. 그럼 P 차집합 Q가 여기야. 여기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 R이 있을 수 있다. 네, 여기에 R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잡아주는 게 맞겠죠.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자, 그럼 기억번부터 확인해 볼까? R이면 not Q이다 라고 했어요. R이면 not Q이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라고 봤더니 집합으로 따지면 뭐죠? 라지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기를 물었어요. 그럼 그림으로 확인해 보자. R은 Q의 여집합의 부분집합 맞습니까? 네. 네, 맞네요. Q의 여집합이 전체 바깥쪽 Q를 제한 나머지 부분에 R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기억은 맞는 것 같고요. 자, 니은번 P면 not Q인가? 라고 했거든요. 무슨 얘기야? P가 Q의 여집합에 포함되느냐를 물었어요. 포함됩니까? 네, 포함됩니다. P라고 하는 형태가 P라고 하는 요 과정이 P라는 요 과정이 Q의 여집합 부분에 포함됩니까? 일부분은 포함되고 일부분은 되고 일부분은 안 된다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아, 네. 그죠? 일부분이 들어가고 일부분은 안 된다는 얘기는 특히 이 부분은 어차피 Q의 여집합에 못 들어가니까 이 니은번은 어땠어요?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제일 빨라요.
자, 디귿번입니다. 나 P면 나 R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죠? P의 여집합은 Q예요. R 아닌가요? R의 여집합이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일단은 이게 맞는지를 봐야 되는데 P의 여집합, R의 여집합 어때요? 이게 맞나요? 좀 헷갈리죠? 자, 여집합 두 개 있을 때 우리 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등으로 가니 이게 바뀌기도 해요. 그럼 R이 P에 들어갑니까? 라는 말은 똑같은가 얘가? 성립도. 성립되죠. 그럼 정답은 기억과 디귿이 됩니다. 정답은 4번이죠. 시간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그 앞쪽에 1-1- 뒤에 있는 2-2-2번 한번 빨리 풀고요. 그 다음 유형 넘어갈게요. 한번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렇으면 채점도 한번 해보세요. 잘 넘어갈 때. 예. 어제 좀 어려워? 개념이? 말이 좀 어려워. 말이 좀 어렵지. 근데 말만 어렵지 내용상은 괜찮아요? 집합 관계로 확인한다는 거. 집합
집합이 이해가 되니까 그래도 그나마 그럼 다행이네. 조금씩 복잡해지는 게 생기는데 그건 마풀 교과서 드렸던 거를 꼭 자세하게 정독해봐요. 네.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나도 처음에 이거를 정석이라는 책으로 처음 만났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네. 무슨 말이야 이랬어. 처음에 나는 누가 도와준 사람 없이 나 그냥 혼자 정독하고 읽었으니까. 네. 하다 보니까 길이 보이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지금은 내가 길을 먼저 보여드린 거니까. 명제, 조건, 조건 명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단어들을 좀 생각해보면 네. 조건을 모시기 쉬울 거야. 네. 됐습니다. 자연수 이따가 한번 더 보강해서 보시고 다음 거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앞쪽 개념으로 한번 다시 넘어갈 건데요. 어디로 보시냐면 26쪽에 3번과 4번을 보시면 됩니다. 3번 한번 봐볼까요? 제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죠?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라고 했었죠. 그냥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일단 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한번 따져봐봐. 조건을 줍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학생들은 여학생이다. 참인가요? 거짓. 거짓이죠. 여기 있는 어떤 학생은 여학생이다. 참이죠. 참이죠. 그럼 모든은 뭐죠? 진짜 하나하나 모든 내용들이 다 적용돼야 되는 거니까 비어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고, 어떤은 뭐죠?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말에 다른 말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집합만 아니면 되는 거죠. 찾아보자 거기. 자,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이나 어떤이 있는 명제 전체 집합에 대하여 조건 P의 진리집합을 라지 P라고 할 때 1번 봐보실래요? 뭐라고 돼 있어요? P는 U이면 이게 무슨 얘기야? 조건에 해당되는 진리집합 자체가 전체 집합이면 뭐야?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게 전체라면 이거 뭐죠? 이거는 모든 X에 대해 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단어 이해되시겠어요? P가 U라고 하면 U가 universal 전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집합에 해당되는 거면 오케이. 2번 봐보세요. 2번이 뭐죠? 공집합이 아니면 무슨 얘기죠? 어떤이라고 하는 거 한 명만 있어도 된다는 얘기죠. 한 명만. 하나만 있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공집합만 아니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이거이면 이게 참이다라는 게 돼요. 그럼 봐보실래요? 자, 거기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엮어주실래요? 옆에다가 1번하고 2번을 이렇게 묶어주실래요? 그리고 화살표 한번 해볼까요? 얘가 P가 공집합이 아니면이고 얘가 P가 U인 거죠? P가 전체래요. 이거 여기다 옆에다 부정이라고 써볼까? 부정. 자, 일단 이거 부정하면 뭐죠? P는 공집합이 아니다를 부정하면 뭐가 될까요? P는 전체 집합. P는 공집합의 여집합이다. 즉 P는 전체가 되죠. 어떤이라고 하는 걸 부정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모든이 나왔어요. 그럼 얘를 부정하면 뭐가 되죠? 얘를 부정하면 P는 뭐가 아니다?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아니다. 그럼 전체 집합의 여집합이 뭐죠? 공집합이죠? P는 공집합이 아닙니다. 이거네. 거기 부정관계라는 걸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 중에 모든이 들어있는 거, 그 밑에 나와 있어요. 명제 모든에 대하여 P다의 부정은 어떤으로 가고, 어떤이라는 말의 부정은 뭐로 갑니까? 전체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이 들어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되죠. 이해되겠죠? 아까 제가 분명히 원래 명제 부정은 서술어를 부정하는 거라고 했지만 모든과 어떤이 들어가 있을 때 얘네들 동시에 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뒤에 거 바로 한번 보고 올까요? 뒤에 바로 개념 다지기 봐볼까? 3번 봐보자.
3번에 1, 2번 한번 부정을 한번 해보자. 첫 번째 3번에 1번 부정할게요. 모든 실수 x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되죠? 일단 어떤 실수 x 한번 써보세요. 거기 중간중간만 써 고쳐보세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가 뭐하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바뀌어야 돼요. 작거나 같다. 2번 봐볼까요?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x제곱이 0보다 작다. 이거를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의 제곱이 뭐하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가 서술어니까 그것도 바꿨지만 모든 거 어떤 도 바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앞장 넘어가고요.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 앞장에 맨 마지막 명제, 역과 대우라는 조건입니다. 명제, 역과 대우라고 하는 과정. 자, 명제, 역과 대우를 소개하자. 자, 이게 뭔 소리냐? 자, 명제. 우리가 지금 다루는 건 어떤 명제? 조건 명제. 자, P면 Q이다. P는 가정, 얘는 결론. 이렇게 구성된 조건 두 개가 이렇게 묶여있는 조건 명제야. 그럼 이거를 앞뒤를 좀 바꿔볼까? 이렇게 했어. 앞뒤를 바꿨어. 그러니까 P면 Q이다를 Q면 P이다라고 했어. 우리 역지사지 할 때 그 역자가 바꿀 역자거든요. 똑같아요. 바꿨어요, 위치를. 그래서 얘가 역입니다. 역. 처음 조건 명제 역을 이렇게 씁니다. 여쭤볼게요. 야, 조건 명제가 만약에 참이면 역은 반드시 참일까? 얘가 참이면 그 역은 참일까? 한번 예를 들어볼까? x는 4의 배수이면 x는 2의 배수이다. 이게 첫 번째 이 조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4의 배수면 4, 8, 12가 됐을 거고 2, 4, 6, 8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일단 이 원래 명제는 참이었네. 그럼 이거의 역은 뭐야? 이거의 역은 x는 2의 배수이면 x는 4의 배수이다가 여기야. 앞뒤 순서를 바꿔 쓴 게. 그럼 여기서 2, 4, 6, 8 점점점이 4, 8, 12의 부분집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잠깐만요. 아니, 안 되죠. 여기 있는 2라고 하는 거 부분집합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뭐야? 어떤 명제가 참이라고 해서 그 역이 반드시 참인 건 아니네.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 있으니까 다 확인해 봐야 되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요거 이제 그럼 어떤 의미인지 대략 알았을 것 같아서 요거 그냥 간단하게 지워보면 뭐가 하나 남았냐? 이런 게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 부분에 순서를 바꿔. 즉 역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순서를 바꾸면서 각각의 조건들을 부정을 합니다. 우리 얘를 갖다 뭐라고 하느냐? 얘를 대우라고 합니다. 그럼 이것만 그러냐? 아니야, 이것도 있죠. 어떻게? 순서를 바꿔. 요거. 우리는 얘도 대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우 명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원래 명제의 순서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바꾸면서 부정하는 거야. 그렇게 들어간 과정이 대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원래 주어진 이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대우는 반드시 참입니다. 다시 어떤 주어진 명제가 참이면 그것의 뭐가? 대우 조건은 반드시 참입니다. 그럼 이거를 언제 쓰느냐? 이런 거예요. 어떤 주어진 명제가 증명이 너무 어려워. 참인지 거짓인지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부정을 했더니 참거짓이 훨씬 더 쉽다라고 하면 그때는 부정을 주로 해서 푸는 대우증명법을 쓰게 됩니다. 뒤에 또 있어요. 대우증명법을. 그래서 거기 한번 봐볼까요? 1번에 1번 한번 볼까요? 수희가 한번 읽어줄래? 1번에 1번. 네. 여기겠죠? 명제를 사고 명제 P에서 Q에 대하여 결론 P면 Q이다에 대하여 가정과 결론 즉 P와 Q를 서로 바꿔놓는 명제 Q에서 P를 P에서 Q의 역이라 한다. 결론 네. 결론의 부정을 가정으로 가정의 부정을 근본으로 바꿔놓은 명제 낫 P에서 낫 Q에서 낫 P를 명제 P에서 Q에 대우라고 합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명제
Q와 그 대우의 참 거지. 명제 P에서 Q가 참이면 그 대우 나 Q에서 나 P도 참이다. 명제 P에서 Q가 거짓이면 그 대우 나 Q에서 나 P도 거짓이다. 자, 현수자 가보자. 현수자 가보자. 정 차리시고. 자, 명제 역과 대우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역은 반드시 참인 건 아닌 거죠. 그럼 거기 보니까 대우의 참 거짓은 뭐야? 원래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무조건 참. 원래 명제가 거짓이면 그 대우도 무조건 거짓입니다. 운명 공동체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뒷장 한번 넘겨봐봐. 4번 문제 좀 봐볼게. 현수 어제 잠 많이 못 잤나 보구나. 이따가 잠깐 하면 쉬었다 갈 거니까 너무 힘들면 그때 좀 주무세요. 4번 봐보자. 두 집합 A, B에 대해서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면 A 합집합 B는 B입니다 라고 해석을 써놨어. 역 한번 써볼래? 역 옆에다가 역 졸릴 때 한번 써봐. 어떻게 쓸 수 있죠? 네.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아니 그 여기라는 한글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기를 실제로 써보라고. 자, 참고로 잠깐만 거기서 말씀드리면 두 집합 A, B에 대하여란 말이 있죠? 그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대전제라고 그래. 대전제. 그러니까 큰 전제라고. 그러니까 그 전제는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부정하지도 않고요. 오케이? 뭐만 바꿔주면 돼. 그 뒤에 있는 것만. 그러면 역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A 합집합 B가 B이면 뒤에 있는 놈이 앞으로 온 거니까 A 합집합 B가 B이면 이거이면 그대로 쓴다고. A 합집합 B가 B이면 A 차집합 B는 뭐가 된다? A 차집합 B는 뭐가 된다? 공집합이다. 그게 명제의 역이었던 거죠. 뒤에 있는 놈을 앞으로 가져온 겁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역이에요. 그럼 그냥 그거 한번 확인 좀 해볼까? 나 한번 여쭤보자. 현수가 졸리니까.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A, B가 서로 A, B가 서로라는 거야? 아닌데. 잠깐만요.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야? 네. B가 A를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 된다. 왜 그럴까? 모르겠으면 그려보라 그랬잖아. 여기가 A 차집합 B거든? 근데 이 A 차집합 B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잖아. 공집합 이거 없다는 건 뭐야? A가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는 거지. 근데 그 A는 어디에 있어? B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A가 B의 부분집합이 돼. 그렇게 읽어주는 거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봐보자. X가 4의 약수이면 X는 16의 약수이다. 역 한번 써봐.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쓸 거야? X는 16의 약수이면 X는 뭐다? 4의 약수이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순서 바꾸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 물어보는 거는 여기 참인 거, 여기 거짓인 거 이렇게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 4번 표현이 좀 재밌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뒤로 아예 넘어갈까요? 뒤로 넘어가서 여러분 좀 먼저 풀까요? 좀 먼저 풀자. 32쪽, 33쪽 여기 두 장 한번 잠깐 먼저 풀어볼래? 그럼 쌤 다시 코멘트 좀 달게. 쌤 잠깐 4층 좀 잠깐 내려갔다 올게. 그 두 개만 3번하고 4번 하고 많이 졸리시면 서서라도 해. 괜찮으니까 뒤에 계셔도 되니까.
그래서 많이 힘들구나. 조금만 더 하고 잠깐 쉬자. 진짜 어제 잠을 못 잔 것 같아. 얼마나 잤어? 그 2주 연속으로 제대로 잠 못 자가지고 2주 연속? 이틀. 아 이틀? 깜짝이야. 왜 무슨 걱정했어? 계속 갑자기 깨요. 제가 이런 걸로 그래 낮에 가급적 안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안 자요. 낮에 안 자는데도 그래?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오늘은 좀 푹 잘 수 있을 거야. 마음에 좀 심리적으로 걸리는 게 좀 있나 본데 푹 자. 저도 오늘 가서 푹 자려고요. 저도 이틀 연속 지금 한 2시간 정도밖에 못 자가지고. 아이고. 저 우리 둘째 딸이, 첫째는 아들이고 둘째는 딸인데 우리 딸님께서 저의 그 이상한 성격을 닮아가지고 집요해요. 제가 그래서 집에 늦게 들어갈 때는 뭐 이것저것 하고 뭐 누구 뭐 수업 자료 정리하고 뭐 이렇게 가다 보면 좀 늦게 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운전하고 하다 보면 너무 졸려가지고 가끔 휴게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집 파주 쪽인데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서울과 일산에 딱 경계점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휴게소가 하나 있거든요. 되게 큰 휴게소.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자고 가고 막 그래요. 편의점도 큰 것도 있고 막 이래갖고 거기 자다가 뭐 잠들어 버리고 막 이래요. 약간만 좀 이렇게 눈 좀 붙이고 가지 하다가 막 2시간 자고 막 이러면 와이프가 놀래죠. 그래서 이제 좀 늦게 들어서 한 2시 반 막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그냥 거의 진짜 말 그대로 가방 딱 벗고 옷 살짝 갈아입고 그냥 밥솥에 잡니다. 씻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너무 피곤해서. 근데 한 6시 반에서 한 7 사이 이제 와이프가 출근하거든요. 그때 이제 둘째가 저한테 오죠. 아빠 나가자를 한 70번 외칩니다. 아 혜솔아 아빠 너무 피곤해서 미안한데 오빠 보고 텔레 좀 틀어달라서 오빠랑 좀 있으면 안 돼? 안 돼 나가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수업들 이제 좀 또 일찍 나가서 또 수업하고 또 애들 요즘에 안 나가니까 쌤이 이제 밥도 차려주고 이래야 돼서 하루에 2끼를 차려주거든요. 아침하고 점심. 그게 제일 스트레스야. 내가 밥 먹는 거야 그냥 대충 먹어도 되잖아. 근데 애들 거를 대충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 역할을 요즘 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요즘에 한 2시간 반 정도 잔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소파에서 이렇게 잠깐 이렇게 좀 자려고 하면 뭐 일어나 놀아줘. 이래서 예쁜 딸이 그러니까 또 안 할 수도 없고. 잘 버텨봅시다. 잘 버텨봅시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제 거기서 대표적인 문제들 위주로만 풀어드릴게요. 그래서 혹시 시간이 쫓겨서 못 푸신 것들은 좀 다시 보시면 되는데 이게 부등식이 진짜 많이 나와요. 가봅시다. 유형 3번 봐볼까요? 실수 x에 대한 조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참인 명제가 되도록 하는 상수 k의 최대값을 large 최소값을 small m이라고 하면 이걸 빼보면 어떻게 될까를 이제 물어봅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뭐냐, 이런 개념을 알았어야 되는 거지. 자, 일단 여러분한테 제가 소개하는 건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렇게 갈 거지만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AX의 제곱 더하기 BX 요런 어떤 부등호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응? 이런 부등식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그냥 여러분 이렇게 잡아주시는 게 제일 편해요. 제가 여기 지금 자세하게 맞는 걸 하고 갈 수는 없겠지만, 그러니까 이 부등호 이전까지 얘를 그냥 y라고 잡아요. 그 여기다가 요거 벌시스라고 있나요? 아무튼 이렇게 vs 달아놓고 상대가 y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이 통째로를. 그러니까 이걸 y로 잡으면 실제로 그러니까 요 y 대신에 이걸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 식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함수로 가라고요. 그러면 이 y가 0보다 크다는 게 무슨 얘기죠? x보다 위에 있다는 얘기죠. y가 0보다 크다는 값은. 그러면 생각해봐봐. 그래프를 제가 지금부터 6개를 그릴 거예요. 어떤 x를 집어넣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왜냐면 모든 실수라는 말이 있었으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x든 집어넣든 간에 그때 y값은 무조건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되나요? 이게 x축이니까. 이 그래프는 어떤 x를 집어넣어도 그때 해당되는 그 y값들은 항상 x보다 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예, 있죠. 얘는요. 등호가 있으니까 안 되죠.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죠. 여기는 0이 없으니까.
이건 안 되죠. 얘도 안 되죠. 어떤 x를 집어넣은 건 항상 떠있다는 그래프는 아니라고요. 여기는요. 아니죠. 아래쪽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도 안 되죠. 안 되죠. 아, 답정너구나. 그래프가 x축하고 만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얘들아, x축하고 안 만난다? 그럼 x축하고 만났다? 만나는 데는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잖아.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났어. 그러면 이 만나는 점은 다시 말하면 x값 두 개가 나온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 d가 얘가 0보다 큰 거야. 이 조건은. 축과의 교점만 판별식을 따지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d가 0인 거겠지. 얘는 뭐야? d가 0보다 작다. 안 만났으니까 허근 갖는 거야. 얘는 그럼 어떻게 될까? 자, 그러면 한번 현수가 한번 잠좀 깰게요. 이건 뭐야? d가 D가 0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왜? 교점이 두 개니까. 교점을 보는 거야. 축과의 교점만 갖고 보는 거니까. d는 0이다. d는 0보다 작아. 그래.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 참고로 여기 최고차는 얘가 양수인 거고 얘는 최고차가 음수인 거야. 그제?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는 조건을 찾아보면 결론은 이거였네. 최고차는 양수가 되면서 판별식은 자 여기 그리고라고 쓸게. 그리고 판별식은 어땠어야 돼? 0보다 작았어야지만이 이 그래프를 형성할 수 있지 않을까? 조건식에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야. 문제 봐보자 그럼. 모든 실수란 말이 있었죠? 그럼 일단 그 식을 어떻게 가져가봐? 주어져 있는 형태를 다 가져와봐. 이렇게 가져와봐. 3k의 제곱을 갖고 왔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얘가 2k 플러스 3 이퀄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일단 잡아봐봐. 맞죠? 2k 마이너스 3이니까 넘어오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x항 기준으로 내림차수를 정리를 하면 여기가 이제 상수항 처리가 된 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고? 벌써 상대를 두 명을 고르는 거죠. 어떻게 잡아? 왼쪽에 있는 통째로를 잡아. 어떻게? y는 x의 제곱 4kx 3k의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얘가 3. 자 어떻게 잡죠? vs 이렇게 잡죠. 맞습니까? 네. 이건 그럼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 x축보다 어떻게 있어야 돼? y가 0보다 크니까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되고 아니 접합. 아니면 접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0이 될 수도 있기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d가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d가 0인 거였겠지. 중근을 갖는 것과 안 만났으니까 허근을 갖는 것과 최고차는 어차피 양수니까 어? 최고차를 굳이 신경 쓸 필요는 없지. 여기 요 조건을 신경 쓸 필요는 없었던 거지. 그래서 우리는 답을 어떻게 쓰면 돼? 짝수자 판별식 2K 제곱. 여기 절반이니까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석이 들어가는 거죠. 4K 제곱, 3K 제곱 얘가 K의 제곱 또 얘가 2K 얘가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K 플러스 얘가 3 K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인수분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그 y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런 부분은 네. 그 원래 식에 나타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있는 거를 그대로 갖고 오는 것 뿐이죠. 이 식을 그대로 카핑하는 거니까. 그대로 나누는 거니까. 그러면 만약 그 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y도 0보다 작다 그러면 그렇죠. 그렇게 가야죠.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왼쪽에 있는 2차 덩어리를 그냥 y라고 잡는 거니까. 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되죠? k라고 하는 과정에 얘가 4이죠, 4. 이제 4이 가는데 이제 느낌이 오세요? 이거 진짜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4이면 마3하고 1이어서 작은 쪽을 왼쪽에다가 큰 쪽을 1에다 오른쪽에다 이렇게 달아주면 어떻겠냐고요? 네, 근데 네네. 이거 이런 거는 이렇게 안 바꿔도 돼요. 여기서 모든 실수 x에 대하면 뭐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한 다음에 또 이제 또 바꾸고 저거 또 바꾸고 그러는 거 안 해도 돼요. 네. 부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정을 언제 하냐면 원래 주어져 있는 명제의 증명이 어려울 때 부정을 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부터 부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이런 느낌들, 그러니까 판별식에 대한 컨셉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고 2차 부등식 이런 거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면 왜 판별식이냐 그리고 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저는 항상 패턴을 맞추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순서가 이래요. 처음에가 다항식 배워요. 그 다음 뭐 배우죠? 방정식 배워요. 그 다음 뭐 배워요? 부등식 배워요. 그리고 2학기 때 함수 배워요.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가. 그러니까 함수 해석을 갖고 부등식이나 방정식 해석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유형 3번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맨 밑에 있는 것도 그럼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어떤 내용을 볼 거냐? 혹시 기차가 이렇게 터널을 지나간다? 이런 느낌으로 제가 설명을 할 건데요. 일단 집합 P를 한번 봐보세요. P는 여러분 정확하게 딱 구간을 정할 수 있어요? 구간을 정할 수 있어요? K 값 정확하게 안 와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그럼 얘가 미지수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정확한 건 요건 하나 있다. 여기 오른쪽에서 왼쪽 한번 빼볼래요? 간격이 얼마니? 마이너스 4. 4죠. 여기 오른쪽 기준을 왼쪽으로 빼면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이겠지만 제 입장에서 오른쪽을 왼쪽으로 빼면 4죠. 그러니까 기차가 고정되어 있는 열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움직인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했어요? 명제 x가 p의 원소다. 그러니까 p의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실수라고 했으니까 어떤 실수가 거기다 3과 5다 이런 얘기야. 그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어떤은 분명히 뭐라 그랬죠? 몇 개만 있으면 된다. 그걸 만족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몇 개만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모두는 전체고 어떤은 하나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생각을 해봐. 거기 보시면 x가 3부터 5라고 하는 간격이 2짜리인 놈이 하나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제 거기 앞쪽에 p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어. 이게 기차라고 생각해 봐. 기차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왜? k 값이 계속 변하잖아요. k가 변하면 계속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기차라는 느낌으로 봐. 이게 그러면 여기 고정된 터널이라고 생각해 봐봐. 뭐라고 했어? 어떤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합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 기차가 이 터널을 반드시 어딘가에 걸쳐져 있어야 됩니다. 라는 뜻이야. 첫 번째 가능성 어떻게 돼 있어? 기차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되지.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문제 없잖아요. 그러면 인접해 있는 이 문자 요거랑 요거의 관계, 요거랑 요거의 관계 이렇게 살펴보면 되고. 자, 또는 기차가 떠나. 점점점 다가가서 떠나.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렇게 되면 적어도 하나는 겹칠 거 아니야. 그지? 네. 어떤 놈이 겹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걸 살펴보자라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죠? 이 k 플러스 3이 누구보다 크면 돼요. 일단 3보다 크면 되죠. 얘가 3이 되면 어떻게 될까? 여기 기차가 딱 여기 들어왔어. 얘는 있는데 얘는 없잖아. 그럼 안 되겠죠. 그럼 얘가 일단 3보다 크면 되는 거네.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일단 k는 뭐보다 커? 0보다 커. k 플러스 3이 3보다 크면 된다고. 그 다음에 얼마보다 작아? 이거보다 작아. 여기 안에 있으려면 그럼 얘가 결과적으로 이렇게 범위가 들어가네. 한 번 더. 여기 k-1이 누구보다 커? 3보다 커. 그리고 누구보다 작아? 5보다 작아. 그럼 결과적으로 넘기면 k는 얼마? 4보다 크고 얘 넘기면 얼마? 6보다 작아. 그러면 요 라인의 뒷자락이 여기 딱 걸쳐질 거 아니야. 이해가 되세요? 다시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터널에 기차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있어야 된다가 어떤 실수라고 했습니까? 이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놈이 3과 5 사이에 들어가면 겹치는 게 하나 이상 생긴단 말이야. 그 다음에 뒤에 있었던 요게 그러니까 뒤쪽에 있던 이 쭉 통과하면서 얘가 관통했어도 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요 범위, 그러니까 항상 그 문자에 인접해 있는 숫자의 관계만 살피면 되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자, 문제에서 뭐 갖다 물어봤죠? 이거에 대해서 그 뭐 해봐라 라고 했냐면 참이 되도록 하는 걸 뭐 찾아보라 라고 했단 말이야. 맞냐? 야,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여기의 조건에서 보시면 쌤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이렇게만 되면 돼요? 예, 이렇게만 되면 돼요 라고 하면 뭔가 좀 제약이 걸립니다. 무슨 소리냐면 봐봐봐. 이 k 플러스 3은요 실제로 얘를 넘어서도 돼요. 아까 얘가 그래 간격이 4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얘는 실제로는 뭐만 만족하면 되냐면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얘가 얘만 넘어서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교집합이 하나 생겨요.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죠. 그럼 여기서는 어떤 것만? 요게 이것만 안 넘어서면 교집합이 있겠죠.
이 터널을 통과하기 전이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K라는 놈이 얼마보다? 6보다 작다가 됩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는 어떻게 되죠? K가 얼마보다? 0보다 크면 된 거죠. 원칙적으로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진 패턴을 살펴보시게 되면은 요 조건하고 요 조건을 갖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내면 됩니다. 그럼 또는 이래서 여기가 합집합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교집합이구나. 교집합 이렇게 이 합집합이구나. 이렇게 되면 K가 그럼 얼마가 되죠? 0보다는 크고 6보다 작다라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K가 이따 확인은 다시 해드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5개가 나와요. 진짜 한번 확인해보자. 야, K에다 1 한번 집어넣어볼래?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0이고 얘가 3이죠. 4. 야, 1 집어넣으면 4죠. 죄송해요. 0이면 4죠. 1 집어넣으면 4죠. 겹치죠. 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1부터 5죠. 겹치죠. 1부터 5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3 집어넣으면요. 2부터 6이니까 겹치죠. 네. 그 다음에 여기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때요? 4를 갖다 집어넣으면 3부터 6이죠. 겹치죠 여기가. 3부터 6이니까 여기 5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4를 갖다 집어넣으면 5를 갖다 집어넣으면 5를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4하고 8이 되죠. 6을 갖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5, 9가 되니까 여기가 하나는 없고 하나 있으니까 교집합이 성립 안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다 확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은 모든 정수 뭐일까? K 값의 합을 구하라. 정답은 얼마가 됩니까? 15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거기 뒤에 유형 4번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서 뒤쪽, 위쪽에 있는 건 어렵지 않아서 차라리 4-3번을 하고 잠깐 한번 쉬었다 가겠습니다. 알겠죠? 4-3번 봐보자. 밑에. 자, 이거 여기 참이고 그 다음에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 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한번 써보자. 어떤 게 참이라고요? 그 명제의 역이래요. 역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앞뒤의 순서만 바꾸자고 했었죠? 바꿔보자 그러면. 자, 앞뒤의 순서를 바꾸자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가 이건데 이것의 역은 어떻게 되죠? 그쵸? 이렇게 되죠. 나라는 나P가 되네. 이게 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어떤 명제가 있었냐면 나Q가 P다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이거의 뭐가 참이다? 대우가 참이다. 그럼 이거의 대우가 참이다라고 했으니까 대우도 한번 구해보죠 뭐. 어떻게 돼? 내려오면서 나P 순서 바꾸면서 이거 부정하면 Q가 되는 거죠? 이게 대우인 거죠? 이게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부정 들어가고 사선으로 내려가면서 부정 들어가는 거가 대우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이런 거로 알 수 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얘기해 드릴게. 3단론법.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다. 그러므로 아리스토텔레스는 죽는다. 네, 이게 3단론법. 네. 얘면 얘다. 근데 이거이면 얘다. 그럼 뭐야?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네. 중간 과정을 생략한 거야. 그럼 이게 참이면 이거에도 뭐도 참이야. 대우도 참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나 Q이면 아니다. 이것도 참이겠죠. 답이 있나 이게? 네,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4번. 4번에 있나요? 나 Q면 아니다. 오케이, 정답으로 4번이 되겠네. 이게 3단론법에 의해서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대우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참이면 대우는 100% 참이다. 근데 여기서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는 명제로. 아 그래요? 그러면 찾아야 돼 다시. 그럼 봐봅시다. 일단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럼 일단 4번 항상 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러면 5번도 있죠? 5번 여기 있잖아. 이게 5번이잖아. 네. 이게 4번이고 또 2번 봐볼까? Q이면 R이다. 있습니까? Q이면 R이다. 없네요. 2번 안 되고요. 1번 되나요? P이면 R이다. 네, 네. 여기 있겠네. 요거의 대우가 있겠네. 네. P이면 R이다. 그럼 1번 됐고 3번 나 Q이면 P다. 여기 있네. 여기 애초에 있었던 거니까. 정답은 몇 번인가? 2번. 2번이 정답이 돼야 돼.